우리의 삶을 지키는 각종 안전 안내 문자도, 매일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사람들.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엔 어떻게 급한 소식을 주고받았을까요? 전파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던 전신, 우체국에서 출력한 전보. 하지만 이조차도 없던 과거엔 어땠을까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선조들의 통신수단 봉수를 소개합니다. 수원 화성의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유달리 높게 솟은 독특한 건축물이 보이는데요. 대체 무엇이냐고요? 바로 당대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봉수, 수원 화성 봉돈입니다. 봉수란 불과 연기로 국경 지역의 소식을 전하던 제도입니다.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시설이자 통신수단이었습니다. 봉수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1년에는 봉화의 숫자에 따라 신호를 정한 기록이 보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한 개의 봉화를, 적이 나타나면 2개, 국경에 접근하면 3개, 국경을 침범하면 4개, 마지막으로 적군과 접전을 벌이면 5개의 봉화를 올려야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로 국경에서 아침 일찍 연기를 올리면 수도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날이 저무는 바람에 초저녁 빛나는 불꽃이 되어 도착했죠. 어디서 출발하든 국경에서 한양까지 12시간 이내에 도착할 만큼 조선시대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수가 이동하는 길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먼저 함경도에서 강원도를 거쳐 내려오는 제1호, 부산에서 경상도를 거쳐 천림산을 통하는 제2호, 평안도 강계에서 황해도를 거쳐오는 제3로, 평안도 의주에서 출발하는 제4로, 그리고 전라도 순천에서 출발해 개화산을 통하는 제5로가 바로 봉수가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세종대에 이르러 봉수는 서서히 한반도 특유의 형태를 갖춰가는데요. 조선의 봉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서울 남산 정상에 위치한 경봉수. 조선시대에는 남산의 옛 이름인 목멱산 봉수라 불렸습니다. 이 목멱산 봉수는 수도에 위치한 중앙봉수인데요. 전국의 모든 봉수에서 전달된 각지의 소식을 모아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해안이나 국경의 최전방에 설치되어 적의 침입을 감시한 봉수를 연변봉수라 부릅니다. 조선의 봉수 중 가장 많은 형태는 경봉수와 연변봉수를 연결하던 내지봉수였습니다. 성남 천림산 봉수는 대표적인 내지봉수 중 하나인데요. 계단식 출입시설과 방호벽, 5개의 연조 등 가장 일반적인 내지봉수의 구조를 갖고 있죠. 연조는 부를 때는 아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연조의 시설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단과 부를 때는 연조, 그리고 연기가 곧게 올라가도록 하는 연통,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조에는 연료를 넣는 거화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불씨 역할을 한 볕단, 봉수군이 잘 볼 수 있도록 짙은 연기를 낸다고 전해지는 마른 쑥, 그리고 불씨를 유지하기 위한 말똥이나 소똥 등이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봉수의 특징 중 하나는 봉수군이 거주하던 주거시설을 따로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봉수대 인근에서 봉수군들이 생활하던 건물터가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당시 봉수군의 생활을 추측하게 하는데요. 봉수를 지키며 물을 마시기 위한 물병, 음식을 담는 항아리, 모기를 날카롭게 다듬기 위한 숫돌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봉수는 24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신호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상황 대기를 해야 됩니다. 잠도 자고 다음번 당번을 위해서 대기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 먹고 식료 자원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봉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봉수대 인근의 작은 집에서 먹고 자며 봉수를 지켰던 봉수군들. 기록에 따르면 한 봉수에 근무하던 인원은 총 100명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100명이나 근무했냐고요? 실제로 근무한 봉수군은 25명으로 5명씩 한 조를 이루어 교대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75명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대신 식량 보급 등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봉수군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후손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사가 내린 임명장,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전령문, 각종 무기 등 봉수대에 비치한 비풍 목록 등이 담겨 있죠. 이처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었지만 때때로 봉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생겨났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봉수가 소식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곳에서 늘 연대 위에 서서 봉수를 지키는 일은 매우 고되었고 자식에게도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근무를 태만히 하는 봉수군들이 생겨났던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왔지만 자연 조건이라는 한계를 넘기는 어려웠습니다. 구름이 어둡게 끼거나 바람이 심하여 대형 봉수의 후망이 곤란 시에는 심포, 뿔나팔, 징 등의 시각과 청각에 의한 신호 수단을 이용하였으나 봉수관 전달이 용이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고종대 근대적인 통신 수단의 등장으로 인하여 봉수제가 최종 폐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봉수를 보며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늘 이 땅을 지켜온 봉수가 마치 수호신처럼 함께해온 것은 아닐까요?